했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항상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의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표시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고요. 표시를 유효로 보는 것을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표시를 무효로 보는 것을 의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표시주의를 뭐라 한다? 무슨 의사하고 연결돼요? 규범적 해석하고 연결이 되고요. 의사주의는요, 자연적 해석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표시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죠?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표시행위죠. 표시행위. 상대방은요, 표시니까 그것은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주의는요, 표의자, 내 입장이죠. 나 입장에서 효과의사죠. 효과의사예요.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있다, 없는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다, 있을 때는요, 원칙은 무슨 주의다? 원칙은 표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주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하고 표시가 다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꼭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죠. 이게요. 그래서 의사로 가는 것이 있죠. 여기서 의사주의. 이러면 여기서 의사주의라는 것은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주의라는 것은 표시는 무효가 되고요.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의사주의고요. 의사주의는 첫 번째요, 상대방과 표의자죠. 표의자의 뭐요? 의사가 일치한다, 합치한다, 합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표의자요.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의 뭐를요?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데, 우리가 이제 전번주에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비진이 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그 비진이 표시에서는 바로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통정 허위 표시거든요. 통정 허위 표시는 의사가 일치했다, 이것을 합의가 있다, 합치가 있다, 짜고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우리가 뭘 보냐면, 비진이 표시를 봤는데, 비진이 표시잖아요. 이 비진이 표시라는 것은 말을 보면은 진이가 뭐죠? 진이가 의사잖아요. 의사가 의사가 없는데 표시를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우리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은 뭐예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고 싶지 않은데 나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비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청약을 할 거 아니에요. 항상 청약이라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의사를 표시요. 그럼 여기서 의사를 뭐냐? 줄 마음이 전혀 없죠. 갑이 을한테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다는 걸 뭐죠? 진이가 없다. 뭐라고 한다? 비진이라고 얘기했는데, 비진이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걸 비진이 표시죠.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면, 원칙적으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뭐냐? 우리가 이제 법에서 말할 때 표시는 부동산이잖아요. 우리는요, 계약서하고 등기가 표시죠. 그러니까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은, 여기서 등기라죠. 등기하면 등기가 유효이다. 그래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소유자. 그래서 을이요,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원칙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요, 자기 건물을 을에게 줄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다고 얘기하죠. 그럼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뭐라 나와 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건 원칙이고요. 항상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는데,
갑이 비진이 표시를 했죠.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이 표의자의 진이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을이 뭘 했다? 알았다.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고요. 알 수 있었다. 그것을 과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선의하고 악의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어요? 민법에서 선의하고 악의는요. 우리가요, 선의는 뭐냐? 선의라고 하는 것은 뭐한다? 뭐뭐를 모른다. 항상 이렇게 나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모른다. 무조건 선의예요. 그 다음에 악의라고 하는 것은 뭐한다? 악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 그래서 알았다.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선의인데 여기서 잘못이 있느냐? 여기요 잘못이 없느냐 이 말이죠. 잘못이 없느냐? 잘못이 있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잘못이 없다. 이것을 무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못이 있다. 과실이 있다. 이것을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죠.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는요.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봐봐요. 항상 과실과 무과실이라고 하는 말은 선의하고만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악의인데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없어요. 알겠죠? 악의를 이미 알았는데 뭐 알 수 있었다 말이 안 되잖아. 알았다가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야, 우리가 얘기하죠. 야, 너 쟤 아니? 쟤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말하고 나 쟤 알아 이 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나는 안다 이 말하고 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는데 이 말하고 나 쟤 누군지 알아? 이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다 이 말하고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안다 그 말은 알 수도 있었단 말보다는 더 포괄적이죠. 확정적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악이다 이 말 속에는 알 수도 있다 이 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말에 알 수도 있었다 그 알지도 못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다 그러면 선인데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선인데 무과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악의인데 과실, 악의인데 무과실한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겠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항상 과실한 말은 선의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았다 그러면 악의, 알 수도 있었다 과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이에요. 뭐를 알았다는 거죠? 비진이를. 그러면 비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죠?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죠. 그래서 등기죠. 등기가 표시라고 그랬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또 알려면 또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은요 1번 이렇게 갑에서 2번 이렇게 을로 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유효인 경우에서 이 등기가 유효다. 유효인 경우 3번 병한테 넘기죠. 이런 경우를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등기부가 1번 갑이고요. 여기 2번 을로 되어 있는데 이 을의 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무효. 등기가 무효인데 이 등기가 무효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집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안 사죠. 알겠죠? 무효인 걸 아니까 모르니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 등기가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고 믿고 원래 이 등기가 무효인데 뭐라고 믿고 유효라고 믿고 이것을 뭐란다? 공신의 원칙이다.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3번 병한테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데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때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또는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것은 병소유 취득하면 이게 등기가 무효여도 믿음대로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을은 무효니까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유효라고 믿고 공신이죠. 공신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정한다.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해요. 등기부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설령 내 앞에는 무효가 아니야. 맨 1번 다음에 2번이 무효예요. 근데 2번이 무효인데 그걸 모르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내가 7번이에요. 근데 2번이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기가 모두가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가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밑에가 다 무효가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죠.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내 앞에 사람만 확인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전까지 다 확인해야죠.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거래하냐고요. 그래서 원래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또 특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 뒀단 말이에요. 특별 규정을. 그래서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그 다음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끔 이런 규정을 뒀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107조 비진입 표시로 무효이다. 비진입 표시로 무효이죠? 그럼 원래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죠? 이 병을 제3자라고 하는데요. 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못해야 되잖아요.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시는 진정하냐? 아니니까. 그런데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민법에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 알겠죠? 이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데 그냥 무효가 아니고, 죄송한데, 가가지고, 민법 학원 책꽂이에 보면 민법 조문 있거든요. 노란 거. 예, 그거 좀 다 메꾸는 거.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등기가 있으면 그냥 이게 무효가 아니고 비진입 표시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 그냥 무효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무효가 되면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런데 이게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죠? 그러면, 예. 그러면 그 제3자 있죠? 제3자. 이 제3자가 선인 경우 소유자, 악인 경우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요.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데 107, 108, 109, 110조는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 뭘 한다? 소유권을 뭘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 어디로 보시냐? 법조문 107조 한번 봐봐. 자, 법조문요 107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봤어요? 자, 10페이지 봤죠? 거기 제목이 뭐라고 나왔죠? 자, 지금 또 법조문 보는 방법을 얘기해. 자, 여기 봐요. 뭐라고 나왔죠? 107조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지인이 아닌, 그거는 법조문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07조란 말이나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봐봐요. 1하고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1하고 동그라미? 자, 1 동그라미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디로 보시냐? 127조 봐봐. 127조. 바로 옆에 페이지 맨 위에. 127조 봤어요? 127조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그 말이 아니고 1 동그라미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 1하고 점 이렇게 되어 있네. 1하고 점? 그게 맞아요? 1하고 점 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요. 78페이지 봐봐. 페이지 78페이지 봤어요? 78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나요? 2조 봐봐. 2조의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혹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 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 나다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봐요. 여기요. 우리가요 법조문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107조가 되어 있죠? 1 동그라미죠? 이것을 항이라고 읽어. 1항. 동그라미는 무조건 항으로 읽어. 1항, 2항, 3항. 동그라미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1점이죠. 1점.
이것을 호라 읽고, 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1호. 그러니까 뭐죠? 제1항, 제1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됐어? 가나다로 됐어. 가나다. 이건 목이라고, 목. 항, 호, 목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읽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 그래서 제1항, 제1호, 그 다음에 가목,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107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렇게 읽어.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107조 다시 와. 107조 10페이지. 107조 지금 한번 읽어봐. 시작. 음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거기까지 읽어. 거기까지만. 여기 봐봐. 여기. 점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오케이. 그거 읽어. 그러나 돼 있죠? 그러나 또는 단 이런 말이 나와. 단.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고 나서 점 끝나죠?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여기 봐. 우리가 그러나 단이란 말이 있죠? 이 앞을 뭐라 한다? 이것을 본문이라고 읽어. 본문.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본문. 그래서 자, 그럼 내가 얘기하죠. 제107조 제1항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나 전까지 읽어야지. 그러나까지 갔다 용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나 그 다음에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단서 규정이다. 이렇게 단서. 됐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 한다? 본문은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단서는 뭐로 이해하면 된다? 예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죠? 자, 그럼 봐봐. 제2항 봐봐. 제2항. 거기 제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항이 있고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거기만 읽어. 전항. 전항 이렇게 되어 있죠? 전항이란 앞전자, 앞에 있는 것. 제1항을 얘기해. 만약에 5항에서 전항 그러면 뭐를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4항을 얘기해. 또 어떤 데는 법조문이 지저분해가지고 전항에 뭐 이렇게 전조 이렇게 돼. 전조는 뭘 얘기해? 전조는 106조를 얘기를 해. 전조 106조를 얘기해. 아시겠죠? 전항은 앞에 있는 걸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뭐라고 점이야. 그다음에 단 그러나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 점. 그래 대해서 거기까지 뭐란다? 본문. 그다음에 단서, 그러나, 단, 이거 다음에 뭐란다? 단서라고 얘기해. 그래서 107조 제1항 단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나부터 읽어야지. 그 전을 읽으면 골치 아픈 사람이죠. 알겠죠? 자, 일 동그라미로 뭐라고 읽는다? 항. 일은 뭐다? 일, 호. 가나다는 뭐다? 목. 항, 호, 목. 그 다음에 앞에를 뭐란다? 본문. 뒤를 뭐란다? 단서. 이제 전문이 있고 또 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건 그러나 단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데 문장이 하나야. 문장이 하나인데 문장이 앞하고 뒤로 이렇게 나누어져.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앞에는 뭐란다? 앞에 있으니까 전문이라고 하고 뒤에 있으니까 후문이라고 그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봤을 때 단, 그러나 이런 말로 딱 끊어져. 앞에까지를 본문, 뒤에를 단서. 알겠죠? 앞에를 뭐란다? 원칙, 뒤에를 뭐란다? 예외.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법조문으로 보는 방법.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쭉 한번 봤잖아요. 자, 비진의 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봐.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하는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봐봐. 107조에서부터요. 107, 108, 109조까지. 109조까지 해서 효력이 있다. 또는 유효이다. 그 다음에 뭐죠?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뭐냐? 표시가. 이 말, 표시가. 이게 생략돼 있어. 왜요? 지금 우리가 107, 108, 109, 110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항상 뭘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죠? 표시. 그러니까 표시가 이 말이죠. 항상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무효이다.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줄고 그것을 그 말을 뭐라 한다고?
악이라고 그래. 악이. 알았거나 악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알 수 있었을 경우 줄거. 알 수 있었을 경우 그걸 뭐라 한다고? 과실이라고 얘기해요. 과실.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라고 얘기를 해. 그랬을 때는 뭐를 한다? 무효. 이때 내가 뭐를 무효로 한다? 표시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표시를 뭐다? 등기를 얘기하죠. 등기. 등기가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2항 전항. 전항은 뭐죠? 107조 제1항이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 전항의 무효는 어떤 거예요? 본문이에요? 단서예요? 단서죠. 단서. 단서가 지금 무효이죠. 그래서 단서가 무효이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항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을 해. 자, 여기 봐봐요. 갑하고 얼마나 있어? 갑하고 얼마나 있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하고 얼마나 있으면 갑이 소유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을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는데 이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등기부에는 무효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마치 누구 것이냐? 자기 것이냐? 자기 것이냐? 팔잖아요. 누구한테? 병한테? 자기 것이냐? 팔죠? 그러면 병은 어떠하다? 병은 선의의 제사, 선의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해. 그러면 무슨 말이다? 이 사람이 선의가 되잖아요. 선의가 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갑이 소유자인데요. 그럼 빨리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면 빨리 등기를 말소해야죠. 말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을이 병한테 처분해버리잖아요. 그럼 병이 선의일 때 소유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란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갑은 을하고만 있을 때는 자기가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요, 그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있는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앞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이이면, 선이란 말이 뭐죠? 이 등기가 무효인데 비진이 표시로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모르고 사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아니고 그냥 무효다. 그냥 무효. 절대로 병은 아무리 선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왜요? 등기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때 병이 선이죠? 선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정은.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라고 그랬죠?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다? 엄폐물의 법칙.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엄폐물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손이잖아요. 그럼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물건이래. 자기 거래. 그걸 나한테 팔았어. 근데 내가 이 물건이 남의 거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선의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완벽하게. 그러면은 이런 벽이 딱 쳐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벽이 딱 쳐지니까요. 우리가 이 벽 다음에 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폐물이 돼가지고 이 다음 사람 것은 이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부터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악이죠.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못하면 눈에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악이, 여자는 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이 사람이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이걸 정한테 처분했어. 그래서 정한테 처분했는데 남자한테 처분했어. 악이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여자한테 처분했어? 그러면 뭐다? 선이네? 그러면 또 소유권 취득하고.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죠? 취득하면 또 물건 이렇게 벽이 딱 쳐져. 엄폐물.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무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이 사람이 또 악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야. 그 엄폐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눈에 또 다 보여. 남자는 악이, 여자는 선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비진이 표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안 될 것을 잠깐 좀 한번 설명을 해. 그러면 이 제3자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응? 그러면 이 제3자는 뭐냐? 아무 말이 없으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래. 제3자는 아무 말 없으면 선이라고 추정을 해요. 아무 말 없으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딱 읽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가박을하고 비진이 표시로서 등기가 무효가 됐는데,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처분했다. 근데 병이 지금 알았다는 거다. 몰랐다는 거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병이 모르고 샀다 그러면 선이, 알고 샀다 그러면 악인데,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일단 병은 뭐로 놓고 본다? 선의로 놓는다. 이 말이 그걸 추정한다고 그래. 선의로 봐.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저기 보면 원래 저기가 갑돌이네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 갑돌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을돌이가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갑한테 샀나?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바로 그걸 얘기해. 뭐 판지 땅을 빌려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울돌이가 자기 맘대로 가서 땅을 일구고 있단 말이죠. 트랙터를 막 땅을 파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 뭐 땅을 빌렸거나 뭐 팔았거나 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팔았으면 병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은 병은 뭐로 본다? 선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다? 병은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부터 보면 추정이란 말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추정이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요. 자, 그러면 1번 을이 갑한테 변제했어. 그러면 돈을 변제했죠? 그러면 갑은요, 나 돈 안 받았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죠. 돈 받았는데. 아니, 내가 어려운 말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 물어보잖아요. 돈 빌렸어. 근데 돈을 갚았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그런데 갑이요, 을한테요, 뭘 안 줬냐? 여기요, 변제했는데 갑이한테 영수증을 안 줬어, 영수증은 안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이 을이요, 3번이요, 갑이 을한테요,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돈 달라고. 영수증 안 주고. 분명히 돈 갚았는데. 영수증 써달라니까, 야, 뭐 친구 사이에 그래. 내일 써줄게. 한잔하자. 하고 그냥 집에 왔는데, 영수증 안 써줬는데, 갑자기요, 그 다음날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돈 갚으라고. 나 분명히 갚았는데. 지금 현재 갑이 유리해요? 을이 유리해요? 누가 유리해? 여러분, 갑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왜? 갑은 돈 받았잖아요. 근데 영수증 안 줬잖아요. 돈 안 받았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을은 돈 갚았잖아요. 그런데 영수증이 있어, 없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유리해? 갑. 누가 불리해? 을. 여기서 내가 문제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재판이 되면 갑이 나 돈 안 받았다고 해야 되겠어요? 을이 돈을 갚았다고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응? 여러분요, 항상 증명은 현재 불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여러분요,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갑이 만약에 돈을 안 받았다고 증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돈을 받고 영수증 안 줬는데 안 받았다고 증명하려고 해봐. 을이요, 돈을 갚았다고 증명해봐. 그러면 또 영수증 안 받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항상 딱 따졌을 때 현재 불리한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입증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 분류서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서는 되게 복잡해요. 그것은 소송법상의 문제이고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우리 민법상, 실제법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또라이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뭘 가지고 따지냐? 현재 누가 불리하냐? 이것만 보면 돼. 알겠죠? 현재 누가 불리하냐? 누가 불리해? 을. 그래서 을이요, 내가 돈을 갚았다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증명한다? 을이 입증을 해. 그걸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 증명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그때 내가 돈 갚을 때 내 친구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유리해요? 친구도 같이 있었다잖아요. 증인이 나타났죠? 그럼 누가 유리해요? 누가 불리해요? 그러면 이제 갑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불리하죠? 나 이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나 본 적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알겠죠? 난 저 사람 본 적이 없다.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엉뚱한 사람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요? 갑은 누군지 모른다잖아요, 우리 증인을. 그럼 이제 누가 유리해? 갑. 누가 불리해? 을. 그러니까 이러면 한 번씩 재판하면 3개월씩 연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한 번 하면 2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증인 뛰다가. 그러니까 재판하면 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뭐 조금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오래 벼버려서 안 하면 너 소리 못 나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다 보면 한 2년 가다 보면은 집안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CCTV 또 돼야죠. 근데 하필이면 또 CCTV가 그때 또 꺼져 있대 또. 그럼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거짓말 증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맥주집에 알바생이 봤다, 알바생이. 알바생한테 또 한 돈 10만 원 집어넣어놓고, 저 증인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알바생한테 기습 질문하죠. 너 그때 몇 시에 일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때 누구누구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알바가요? 자기는요, 안다고만 하고 그냥 딸랑딸랑 갔는데요.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버벅대죠. 그럼 판사가 오더라도 증인 똑바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버리죠. 그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증인을 잘못돼가지고 증인이 위증하죠. 증인이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래버리죠. 그래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돈 갚고 돈은 분명히 갚았는데 패소해버리죠. 왜? 증인을 가공했잖아요. 그럼 판사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돈을 변제한 걸로 생각을 해? 변제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돈 갚고 패소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증명을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사람이 증명을 못하면 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죠? 증명할 책임을 상대방한테 미루는 거. 그게 유능한 변호사야. 근데 실력이 없는 변호사는요, 온 동네 책 찾아가지고 다 써.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그럼 판사가 물어봐. 당신이 지금 2번 써놨는데 뭐 때문에 2번이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냥 썼는데, 알겠죠? 증명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증명 못하니까 자기가 패소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이거죠. 법정 영화를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보란 말이죠. 미국 같은데 이거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어떻게 신문을 하는가? 그 사람들은 바로 뭐다? 내가요 필요한 것만 딱 따내고 나머지는 다 상대한테 미루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변호사들은요, 자기가 아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체를 많이 하거든요. 온 동네 다 얘기하다 보면 판사가 그래요? 방금 그럼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어디 증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있어 없어? 말은 뱉었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 왜 안 가져와요? 그럼 이제 그건 게임 끝이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3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의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추정이라는 말은 제3자는 선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봐봐. 제3자가 선의가 딱 돼버리면은 누가 불리해요? 자, 여러분 여기 갔다 좀 오면 또 안 되나 봐요. 알겠죠? 자, 갑하고 을하고는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죠? 근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병이 선이면 누가 소유자예요? 그러면은 병이 선이면 누가 불리해? 갑이 불리하죠. 그래서 이 제3자의 선임은 추정되니까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표의자가. 알겠죠? 그래서 표의자는 유효라고, 제3자는 선이라고 주장한다, 악이라고 주장한다? 악이라고 입증. 선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악이임을 입증해야지. 표의자가 갑이 병 너는 선이가 아니고 뭐다? 악이다. 이렇게 입증을 하는 거죠. 그 말은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갑을 표의자를 무효를 주장한다고 그래. 왜요? 이게 무효가 돼, 등기가 무효가 돼야 내가 소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민법은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할 때는 빨리 그것을 캐치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게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한다는 말이 있으면 추정한다는 것은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증명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신은 여자 같은데? 그러면 여자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남자들 보면 그러잖아요. 요즘 남자들도 보면 머리 긴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몸매가 또 호리호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옷을 딱 달라붙는 거 입고 가면은 걷는 것은 팔자걸음이야 분명히. 근데 이게 몸매가 머리도 길고 몸매가 여자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깨는 또 약간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뒤에서 남자들 가면서 야, 쟤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자 같은데? 그러죠. 남자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한 사람이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여자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로 본다고 하는 사람이 가서 증명해야 돼.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해. 이런 거 딱 보면 알잖아요. 남자도 뭐야, 아닌 것 같은데? 기다려봐. 걔가 가는 거죠. 아니, 자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저만큼 가가지고 다시 커내가지고 오면서 쓱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증명 책임은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면 이 병은 선의가 돼야 돼요? 악의가 돼야 돼? 악의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갑이 소유자가 되죠? 이 사람의 등기가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지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악의를 주장하는 자, 표의자가 증명하는 거 똑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선의인데 과실이 있냐? 선의인데 무과실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선의에서 과실과 무과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누구라고만 돼 있죠? 선의라고만 돼 있죠. 선의라고만 돼 있는데 과실 무과실을 지금 따지고 있어? 안 따지고 있어? 선의만 따져. 선의만. 그래서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다 괜찮은 거예요. 오직 누구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 근데 이게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그래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누구이기만 하면 되니까, 선의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우리가 이제 전번주에 했던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장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도 들을 때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알겠죠? 그렇다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전혀 민법을 공부하는데 농담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은 없어요. 알겠죠?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에요. 법률을 해석하고 107조, 108조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다른 것들은 뭐다? 양이 좀 많아요. 좀 있으면 뭐면 이제 통정의 표시 하나 하고 다음 시간에 사고나 사기 강박할 때 한번 봐봐. 그것은 그냥 쭉 써놓고 암기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보면 이제 통정의 표시. 이제 봐.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A가 채권자예요. 채권자인데요. 채권자가요, 갑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이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니까 A가요 경매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강제 집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경매를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안 당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면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을하고 짜고요 거짓말로 매매 계약서를 써. 거짓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가장이라고 그래. 가장 매매다. 이 가장이라는 것은 뭐다? 통정이다. 통정의 표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갑이 을하고 짜고요. 을하고 짜고 거짓말 매매죠. 통정의 표시죠. 무효라고 그래. 그래서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해.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뭘 해서? 등기, 이렇게 등기. 그러면 이 등기도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법조문 봐봐. 법조문 108조 한번 읽어봐. 여러분 법조문 108조 뭐라고 되어 있죠? 제1항 읽어.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 항상 여러분 무효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란 말이죠. 표시가 뭐다? 등기죠. 등기가 무효 이런 말이에요. 등기가 무효 이렇게.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봐. 자 다시 여기 한번 봐. 우리가 통정은 왜 무효인가? 여러분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요 피험의자의 비진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뭘 한다? 일치한다. 짜고 했단 말은 통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상대방과 둘이 짜고 원래는 매매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매매했다고 하면서 등기를 빼돌렸다 이 말이죠. 실제로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두 사람이 짜고 했죠. 그럼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지금?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그대로 똑같아. 107, 108, 109, 110조가 그대로 똑같아. 봐봐. 구조 한번 봐봐. 구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무효잖아요. 그럼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잖아. 똑같잖아. 지금 저기하고. 똑같죠. 그런데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제3자죠. 병 앞에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 못하지만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위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제 소유자가 되어버린다?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요 여기서요 원래 갑하고 을만 있으면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갑자기 누가 소유자가 돼버려? 병. 그럼 누가 손해가 돼? 갑 열받죠. 쌍칼 들고 누구 쫓아가? 을 쫓아가죠. 을 쌍칼 들고 을 너 왜 팔았어 남의 걸?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갑.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갑이 열받죠. 그럼 갑이 쌍칼 들고 을한테 쫓아가가지고 너 손해배상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처분하고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그거 을집을 판 거예요? 갑집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한다? 너 왜 남의 집 팔아먹었어? 그 돈 나한테 줘.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여기서 똑같아. 이제부터 똑같아. 병이 정한테 처분한다. 그럼 병은 소유자죠.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 엄폐물. 여기 병이 악이죠? 악이면 정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병이죠. 병은 제3자죠. 제3자의 뭐는?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그것은 누가 증명을 한다? 누가 중요한다? 여기요 갑이다. 표의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악이라고 주장하는 자, 악의임을 주장하는 자, 이것을 입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3자는 누구에게만 하면 된다? 선의이면 되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또는요 선의인데 누구이거나 무과실이거나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죠? 구조가 똑같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어.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이 집을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 그래서 증여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매매계약서를 써. 매매계약서.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는요 매매계약을 한 적이 있어 없어? 그것을 뭐란다? 매매를 거짓말 매매다. 가장 매매라고 얘기해. 가장 거짓말은 뭐다? 통정이죠. 통정은 뭐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그래서 매매는 무효가 돼.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진짜 뭐를 하려고 그래? 증여는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매했단 말이죠. 왜요? 만약에 봐봐 아버지가 을한테 증여하면 세금 반 떼가는 거잖아. 대금에서. 그런데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보통 2년 이상을 거주했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있어 없어? 아버지는 없어. 양도세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갑이 을한테 처분하면 을은 등기만 부담해. 등기만.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그럼 세금이 적죠. 그러니까 증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증여는 뭐죠? 두 사람이 실제로 하려고 하는데 숨겨놨죠. 그래서 은닉했다고 그래. 은닉. 이것을 말한다? 유효라고 그래. 증여는 은닉행위, 유효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을 앞으로요 등기를 해. 등기를 할 때는
매매를 했다고 해서 등기한다 이 말이죠. 매매를 했다고 해서 등기를 해요.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유효다. 유효다 이 말이죠. 지금부터 그것이 왜 유효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알겠죠? 여러분 혹시 부동산 공시법 강의 들어봤어요? 아직 지금 지적법 하고 있어요? 등기법 하고 있어요? 지적법이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면은 어떤 것을 배우냐면 등기가 뭐라고 그랬죠? 등기는 뭐예요? 등기 한마디로 등기란? 기록하는 거. 이제 막 다 나왔어 이제. 또 기록하는 거 맞아요? 또. 내가 소유자라고. 모든 사람한테 그걸 공시라고 하죠, 그것을.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현재 권리 상태 공시하는 거예요. 현재 누가 소유자인가, 누가 저당권자인가, 누가 전세권자인가를 공시는 뭐죠? 공적인 장부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것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누가 소유자냐. 알겠죠? 그런데 자, 이제 이게 등기예요. 여기서 이제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와. 여기서 실체란 말이 뭐죠? 실체가 뭐야? 실체. 응? 그래도요. 이 학원이 대단한 게요. 일단 뭐라고 말을 해요. 알겠죠? 보통 다른데 말 안 하는데 일단 뭐라고 말을 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일단 해. 괜찮아. 실체가 뭐다? 눈에 보이는 거, 실체. 실체가 없는데, 오케이. 자, 우리 형, 저번 주에 첫 시간에 강의했던 건데, 자, 지금부터 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기억나?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으로부터 뭐가 나와?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나오죠? 법률 효과에는 뭐죠? 등기 청권과 대금 지급 의무,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이것을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로 이루어진 관계는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하고 비교가 된다? 인간 관계하고 비교가 되죠? 이러한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실체법이라고 얘기하죠. 알겠죠? 결국 뭐다? 실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죠. 다른 말로 권리 관계를 다루는 것을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실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권리 관계 이 말하고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러면 등기도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갑 앞으로요. 그런데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그런데요,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어. 그럼 어떡할까 이게?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등기 뭐죠? 소유자가 권리죠? 권리가 실체죠? 실체 관계하고 등기가 맞아요? 맞잖아요? 그것을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해. 아시겠죠? 여기는요, 소유자 권리, 실체는 갑이죠? 그런데 등기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그래서 이 등기를 말한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재 누가 소유자냐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자요, 갑이요,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이걸 또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1번 갑에서요. 2번요, 을로 가야 되죠. 3번 병으로 가야 되죠.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안 해요. 왜요? 등기를 넘겨받으면 취득세 내야 되죠. 또 등기 비용 들어가죠. 또 넘기면은 또 양도세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 부탁해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한 경우가 있어. 병 앞으로 직접 등기해. 1번 갑에서 이렇게 2번 병 앞으로 직접 이렇게 등기한 경우가 있다고. 알겠죠? 그럼 원래는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했잖아요. 이런 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돼야 안 돼요? 자, 이걸 뭐라 하냐?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게 등기예요. 현재.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지. 현재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병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과정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 을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등기 안 했죠? 그럼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걸 발견했어. 그럼 국가는 뭐라고 하겠어? 처벌하죠. 형사처벌. 그럼 벌금 때리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을은 처벌하도록 돼 있어. 그것은 국가고의 문제이고 민법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갑하고 을하고 있고 을하고 병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병한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기가 어떻게 있어야 되죠? 1번 이렇게 갑에서 2번 을로 가고 3번 병으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어요. 위조가 됐어. 그러면요 등기가요 어떻게 되죠? 누구 등기가 무효예요? 을 등기가 무효예요? 을 등기 무효다. 손들어. 을 등기 무효다. 병 등기 무효다. 을의 등기 위조했죠? 그래서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등기를 받은 거잖아요. 선이 무과실로. 그러니까 누구 등기만 무효다? 을하고 병하고 다 무효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107조, 108조, 109조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위조됐다잖아요. 위조. 그럼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무조건 무효면은 무효인 등기를 아무리 믿어도 우리나라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얘기해. 물론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강의들은 다른 학원에서 들으려면 적어도 3월달 정도에 돼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따질 필요 없어. 왜냐? 공부라는 것은 자꾸 듣다 보면 이것저것 들어놓다 보면 나중에 어느 한순간인가 보석을 깨듯이 이렇게 깰 수 있어요. 알겠죠? 뭐 단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면 얘 등기도 무효고 얘도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 알았죠? 그래서 갑이니까 갑이 어떻게 돼요? 갑이 등기를 찾아오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2가지라고 돼 있네. 2가지라고. 알겠죠? 첫 번째 뭐 한다? 말소 등기. 그래서 말소 등기하면 어떻게 한다? 1번 갑에서 2번 을에서 3번 병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병 등기 말소하고 을 등기 말소하고 이렇게. 그러면 갑 앞으로 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말소에서 찾아왔는데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쓰기는 이렇게 했어. 쓰기는 되게 길죠. 아마 우리 공중에서 보는 책 중에서 아마 지문이 제일 길지 않을까요? 용어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그런데 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읽을 때 거꾸로 읽어. 이제 쓰기는 앞에서 쓰래. 읽기는 거꾸로 읽어야 돼. 어떻게 한다? 위조가 됐다. 등기를 찾아온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명의를 가져왔죠. 그럼 여러분 봐봐. 회복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건강한 사람이 있어. 건강한 사람한테요. 야, 너 몸 되게 좋아 보인다. 건강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해. 나 요즘 뭐 약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해. 그래, 그럼 너 잘 가라. 건강 회복하고. 말이 돼요? 이미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을 회복하라고 하면 또라이도 보통 또라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복이란 말은 언제 회복하는 거죠? 건강을 이런 사람한테 야, 너 건강 회복해야지. 너 이렇게 몸이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지. 이미 건강한 사람한테 야, 너 건강 회복해야지. 그건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봐봐.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유자는 누구인데?
갑인데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병 앞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찾아오겠다는 거잖아요. 진정명의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찾아온다? 말소에도 찾아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진정명의 회복을 말소에도 찾아오죠. 이전 등기에서 찾아오겠다 이 말 아니에요. 1번 갑에서, 2번 을에서, 3번 병으로. 을 등기가 무효니까 병 등기도 다 무효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소를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럼 등기부가 얼마나 지저분해. 그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갑이 병한테 너 그냥 나한테 이전 등기해줘. 이전 등기해줘.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 이렇게 이전 등기해줘. 그럼 병 앞으로 등기 오잖아요. 자, 여기서 등기는 뭐가 등기라고 그랬어? 등기가 뭐예요? 현재 권리자가 누구냐 이 말이지. 현재 소유자가 누가 돼야 돼요? 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아무튼 갑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갑 앞으로 등기 오든지 이렇게 해서 오든지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갑. 그것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가 있을 때 그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하나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진정명의 애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처음에는 잘 안 돼. 자꾸 따라 사다 보면 입에 금방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여서 뭐란다?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그래. 더 이상 안 해. 왜? 기니까. 알겠죠? 하다 보면 혁 보여.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 혁 보인다고. 그래서 그냥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그럼 여러분 무슨 등기라고 알아야 돼? 이전 등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실체관계. 실체관계가 뭐라고 했어요? 실체관계가? 실체관계가 뭐죠? 권리죠? 현재의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런 거 배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봐. 자, 여기 갑이 있죠? 아버지하고 아들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청약을 하죠? 증여하고 싶어, 증여.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를? 여기 증여죠? 그런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뭘 한다? 매매를 해. 매매를 뭘 한다?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증여는 뭐다? 증여는 무슨 행위다?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뭐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이다. 알겠죠? 유효, 이렇게. 유효, 이렇게. 그래서 증여죠?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뭐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지금 을이죠? 을이다. 그래서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돼 있죠? 이 등기를 유효다, 무효다? 매매를 가지고 등기했다. 이 말이지. 그럼 봐봐. 만약에 이 등기가 매매가 무효라고 해서 이 등기 무효라고 해봐. 그럼 한번 해보면 되죠? 1번 갑에서 2번 을한테 매매라고 돼 있어. 매매가. 그래서 내가 지금 매매. 근데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해봐. 그래서 등기 말소하겠죠. 그러면 아들 4명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쩔 수 없네요. 들켰네요. 증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을 앞으로 등기 되죠. 여기서 문제. 등기는 매매 또는 증여가 등기이다. OX.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매매 또는 증여 이것이 등기다. OX. 왜요? 아니 그냥 얘기해. 우리가요 아까 내가 등기를 뭐가 등기라고 그랬어? 현재 권리자가 누구냐 그게 등기라고. 매매로 해도 우리 등기고 증여로 해도 우리잖아요. 이게 등기지.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계약을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 증서라고 그래. 원인 증서. 등기 원인 증서. 등기 원인이지 이게 등기가 아니라고. 등기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그게 등기라고. 그러니까 등기를 증여로 하든 매매로 하든 누구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으면 그건 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매매로 등기가 됐어. 그래도 그 등기를 그냥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유효로 봐. 유효로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를 한다? 갑한테 증여세를 때리면 되는 거죠. 세금은 증여세를 때리고 등기 그냥 을 앞으로 놔두고. 왜? 어차피 말소에도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을 앞으로 등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것을 우리 말한다. 이것을 증여.
은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일단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소 등기라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하거나, 알겠죠? 말소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하거나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증여하고 이렇게 매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증여나 매매가 돼 있으면 말소 등기라든가 또는 뭐 이전 등기라든가 관계없이 일단 자기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다. 특히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등기가 어떤 이유로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해. 그 다음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그 등기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의 표시로 무효, 통정의 표시로 무효란 말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그 다음 사람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야.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해. 이렇게 쭉 따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에는 안 돼. 근데 금방 돼.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알겠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금방 되고, 내일 또 목요일날요, 고 선생님 또 강의하고, 제가 또 토요일날 또 강의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듣게 돼. 그러니까 금방 돼. 알겠죠? 중요한 것은 한 번 들어서 정리는 잘 안 되지만 듣다 보면 정리가 딱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뭐다? 이해도 중요해. 이해도.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고? 암기라고.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해했으면 그 틀을 암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중요한 것이죠. 물론 통정 허위 표시는 이것 말고도 제3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봐야 돼. 왜냐하면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봐야 돼. 알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차고, 사기, 강박. 이것은 너무너무 쉬워.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차고나 사기, 강박. 이러면요, 내가 말했죠. 우리가 지금 여기 법률 해석이잖아요. 이 시간에 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 민법이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차고하고 사기, 강박을 보면서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